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익입니다. 오늘 심통부리기 주제는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영어식으로 풀이하면 말 그대로 뭔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태울 연료나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죠.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자신의 일이나 삶의 과제를 너무도 충실히 잘 수행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진 증후군이다라고도 합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수는 우울, 불안, 초조, 무기력 등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불면증이나 두통, 어지럼증, 식욕부진 등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들도 동반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한 성향도 아닙니다. 발병 이전까지만 해도 성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매우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100% 혹은 그 이상 발휘해서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 경과와는 조금 다르게 열심히 살아오던 중에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는 게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흘 내내 잠을 못 자서 결국 직장을 못 나가고 있다는 30대 남성 K씨입니다. 그는 수개월 전 직장을 새로 옮긴 뒤에 매우 열심히 일했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동료 관계도 좋았고 회사가 필요하면 야근까지 도맡다 보니 상사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이직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경험 많은 직원들을 놔두고 팀장 승진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갑자기 두통이 심해졌고 진통제를 먹어도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는 불면증이 시작됐고 식욕부진과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검사에선 특별한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점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회사를 계속 다니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고민 중입니다. 늘 성실하고 활기차던 그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막연한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K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이 온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번아웃 증후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진짜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K씨의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분석한 뒤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K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후 아래 여러 명의 동생들을 돌보는 맞이이자 가장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답니다. 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챙기는 한편 자신은 늘 모범적이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적 의무감이 강한 성격입니다. 이럴 경우 특히 남들을 많이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능력 부족이 조금이라도 남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이죠. 조금 나태해지거나 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K씨 같은 유형은 그래선 절대 안 된다라면서 스스로를 억압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휴식 없이 달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역량을 늘 100%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발휘하면서 남들의 칭찬과 만족을 위해서 애써온 것이죠.
10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욕구의 충족보다는 주변에 맞춰주고 그를 통해서 보람을 찾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린 셈입니다. 남들에게는 늘 성실하고 믿음직하면서 든든한 사람으로 평가는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무의식은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의무감에 쫓기듯이 살아야 하고 자신을 꾸미고 쉬거나 여유를 즐기는 일체의 행동들에 죄책감마저 갖기도 합니다.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 보진 못했던 거죠. 나중에 돌아보면 이런 분들은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막막해합니다. 취미도 여행도 여가도 휴식도 없습니다. 또한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든 인내하는 방식을 택해버립니다. 싫은 건 싫다라고 하고 피해버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수용하라고 자신에게 강요하는 거죠. 동생들과 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의 습관이 견고하게 굳어지면서 이제는 어떠한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도 똑같은 태도로 임하게 된 겁니다. K씨는 그냥 팀원으로 일할 때도 이제 새로 옮긴 회사이니만큼 더욱 열심히 해서 기존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신뢰감을 줘야 한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덕분에 실적도 좋았죠. 하지만 회사에서 팀장을 맡아 해보라는 말이 오히려 너무 큰 부담과 불안으로 다가와 버린 겁니다. K씨는 지금까지도 겉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매일매일 헉헉댈 정도로 힘들게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팀장까지 맡으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서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분수령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전혀 반갑지 않게 느껴진 이유입니다. K씨의 무의식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능력을 인정받는 건 좋다. 하지만 팀장이 되면 팀원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만약 팀원일 때보다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다닐래? 이런 식의 걱정과 불안이 무의식을 계속 자극한 겁니다. 승진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소진되어 버린 심신의 에너지를 더 고갈시킬 것 같은 그야말로 자신을 극단으로 내모는 두려운 상황으로 여겨진 겁니다. 팀장이 되면 무조건 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자신만의 강박적 의무감 때문에 더욱 부정적 해석을 가하게 된 겁니다. 결국 K씨의 무의식은 커져버린 부담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저기 몸이 아파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이 K씨처럼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도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학고를 다니는 P군의 예가 그렇습니다. 이제 고2가 되었는데 온몸에 아무런 기력이 없어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영재 소리를 들으며 혼자 올라와 과학고까지 입학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공부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체력 저하인가 싶어서 보약도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P군의 정상 역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P군을 이렇게 소진시켜버린 걸까요? 진짜 원인을 찾아야겠죠. 강박적 의무감이 힘들었던 K씨와는 달리 P군은 자긍심의 상처가 원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수재들만 간다는 과학고에 입학하긴 했지만 나보다 더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은 똑같은 속도로 계속 쫓아가자니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 경주와 유사합니다. 내가 아마추어 때까지는 그래도 꽤나 실력이 좋아서 이젠 공식 경기에 프로 선수들과 함께 뛰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세계적 선수들은 2시간 초반대지만 내 실력은 그보다는 한참 뒤지겠죠. 그 선수들은 100m를 16초, 17초의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마추어 그룹에서는 우승도 하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1등만 해왔었는데 라는 자긍심에 초반에 이 선수들 무리에 끼어서 같이 내달린 겁니다. 5km, 10km 달리고 나니 어떨까요? 이미 다 소진되어 지쳐버리는 거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포기할까 말까 고민이 되겠죠. 이 순간 온몸의 기운이 쫙 다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죠. 그럼 피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능력을 냉정히 돌아보고 빨리 자기 페이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로 완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등만 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내가 전교 200등, 300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어떻게든 1위 그룹으로 달려보겠다고 지난 1년간 애를 써온 것이죠. 이 속도로는 10km도 못 달려서 소진되고 말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내 자긍심의 상처가 정확한 현실 파악을 또다시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은 그저 신체 증상만 쫓아서 치료하면 그 내면의 무의식적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에 약물 치료를 받아도 잘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과거의 방식과 도구만을 사용해도 되겠는가 하는 점을 돌아볼 시기가 된 겁니다. K씨는 아버지 없이 마지로 살아야 했기에 강박적 의무감이 강해져야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원동력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매사에 그런 강박적 의무감대로만 살면 내 자신이 행복해지겠는지를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P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났고 지금도 충분히 잘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나보다도 더 잘난 친구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량대로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는 내 실력대로 중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는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방식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변화하고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대처법이 필요한 시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새로운 관점을 배워나갈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잘 전환되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당장은 모든 걸 다 잃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의 작은 구슬을 버리고 더 큰 구슬을 손에 쥐려는 과정에서 생긴 불안일 뿐인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